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하는 김충식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기 때문에 1번 봉사료는 뭐죠? 김충식이가 김건희에게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김건희의 비화폰. 비읍이 비화폰의 그렇지요. 아하.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정진석, 권성동, 이철규까지 3인방이 있고요. 나왔네. 김충식은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을 뇌물 준 사람이 네. 장부를 기록하듯이.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다 걸려버린 거죠. 네. 이 거대한 말레이시아 마약과의 문제가 있다. 말레이시아 310kg, 1차 55kg.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거나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야, 드디어 권성동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권성동이 오늘 국회 사무실 그리고 강릉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드디어. 또 다른 김충식의 비밀 아지트, 숨겨놓은 비밀 창고를 발견했고요. 거기를 제가 기습 취재를 했습니다. 네. 우리 열린공감TV는 여러분 김충식 맛집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네. 김충식의 비밀 창고를 기습 탐사 취재했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긴급하게 뽀를 받고 경기도 모처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급하게 이곳에 온 이유는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하는 김충식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 2019년도 다이어리가 보입니다. 상속, 취득 서류, 금융기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무슨 중앙회장도 있고, 여기 보시면 중앙지검도 있네요. 통장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이상한데요? 나 이거 소름 돋는데? 1번 봉사료는 뭐죠? 1번 봉사료. 김충식하고 1번하고 무슨 관계길래 1번 봉사료가 들어가 있죠? 자, 남평호 이낙연 찾았습니다. 전화번호 있지요? 3371 맞습니다. 옛날 전화번호지만. 도대체 김충식이가 왜 이낙연의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놨겠습니까? 그것도 국무총리 시절에. 이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번 김건희 특검 때 이 자료들이 다 쓸 겁니다. 제가 다 국회로 제공을 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네. 이야. 남평호. 자.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바로 실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수첩들입니다. 야. 이게 따끈따끈한 게 2023년도 것도 있고요. 그러네. 2024년도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매해 그거를- 다이어리들 그래도 꼬박꼬박 그렇게. 엄청난 이름들이 있는데 예. 네. 그거 이따 보시고요. 방송해야 됩니다. 이야, 이 양반. 네. 그 메모 습관이 아주. 네. 어?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바로 예. 이 수첩이고요. 자, 그런데 이 수첩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네. 바로 김건희의 비화폰을 찾아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비화폰. 김충식이가 김건희에게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김건희의 비화폰 번호와 김건희 대통령실 집무실 번호를 우리 김충식 씨가 자신의 메모장에 깨알같이 적어놨던 겁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 여기 보시면 대통령실 010-59땡땡에 5096으로 되어 저게 있잖아요. 네. 비읍이 비화폰의 그렇지요. 비인가요? 예, 아하. 맞습니다. 네. 아하하. 비화폰의 빗자고요. 네. 밑에 02770에 2535. 저 전화해보면 정말 대통령실 나올까요? 오자 벌써 자선 해봤죠. 아, 네. 없는 전화번호 나옵니다. 지금은? 지금. 네. 지금은? 오자 참 좋아하죠. 네. 오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335. 저게 삼도 어떻게 좋아합니다. 김건희의 비화폰이냐? 네.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김건희한테는 2명의 문고리 2인방이 있습니다. 네. 유경옥 행정관하고 그렇죠. 함께 문고리 2인방으로 알려져 있던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조용경 행정관의 개인 휴대폰 뒷자리 내번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가 비화폰을 연결해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다이어리 속에서도 똑같은 비화폰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B자가 써 있고요. 네. 010-59땡땡에 5096 되어 있죠. 5096. 네. 네. 770에 5096이 저 2535. 방금 그 행정관 그렇습니다. 그 뒷번호랑 예. 같다는 예, 얘기죠. 조용경 네. 휴대폰 그러면 저 그 밑에 번호하고 김성훈이 같습니다. 있네요. 네, 김성훈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 자유통일당 사랑제일교회 멤버십가의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이래요. 네. 예. 오타가 있었는데 네. 살짝 이렇게 이제 저런 이름들까지도 아이고, 깨알같이 적혀 네. 있었습니다. 네. 어허. 네. 자, 그리고 김충식의 2024년 연세대학교 또 다이어리가 있고요. 2023년 또 다이어리가 있는데 요 2023년 다이어리 요겁니다. 신문. 네, 오. 요겁니다. 꽤 두껍죠. 예. 네. 여기 여기 보여주세요. 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수첩 속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 수시로 만남을 한 듯 그 일정표에다가
자세히 시간과 만남 장소까지 적어놨는데요. 네. 내란 세력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야. 내란 세력. 네. 예. 일단 맛배기를 보여줄 텐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오. 왕윤종 비서관, 음. 엄청난 대통령실 고위직 명단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왕윤종은 최근에 네. 윤석열이가 채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을 이제 경찰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하니까 대노했다. 네. 대노했다라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특검 나가서. 박기선 기획 1차장, 김의원 관리 자금 담당. 기본적으로 뭐. 다 그 최상목 밑에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로 보이네요. 네, 거기다가 장공원 목사의 비서 이름도 적혀 있고요. 네, 뭐 별별 사람입니다. 홍라이 이름도 있습니다. 홍라이. 최고살 저건 또 근데 뭐야? 홍라이가 2천억 원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2천억.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 이건희 텐데요. 부인. 네. 나이. 예. 여기에 예. 정진석, 권성동, 권성동, 이철규 이철규까지 3인방이 있고요. 나왔네. 예. 아. 그다음에 안보실장 김성환까지도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일본 당군 할아버지 기념관이라고. 이게 강화 만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저렇게 적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 강화 만이산. 롯데에서. 네. 아, 뭔가 청탁을 받은 것일까요? 네,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요. 예. 저거는 오늘 맛배기만 보여준 것이고요. 예. 최근 특검은 통일교, 그 다음에 건진법사, 네. 김건희로 이어지는 커넥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지 일명 않습니까? 법사 게이트. 네. 근데 열린공감 TV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충식이가 이 통일교와 김건희 쪽에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건진위에 김충식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충식은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증거 있냐? 네. 라고 저희한테 막 따져 물었거든요. 네. 맨날 열린공감 TV는 증거도 없이 저희가 증거 없이 방송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큰일 날려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네. 김충식과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저렇게 예, 이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렇게 증거리에서 알현을 했다면은 네. 웬만한 지위로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김충식과 문선명.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전 세계 이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통일교의 영향력을 보면 저건 엄청난 사진 맞네요. 네. 근데 김충식이가 왜 이런 수첩들을 매우 중요한 수첩들을 흘리고 다닐까 싶은 생각도 그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예. 흘린 게 아니고 비밀 창고에 숨겨놓았던 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예. 저희가 이제 주워온 건데 네. 이 사람은 정재계 사람들 그 다음에 김건희 일가들하고 항상 밀거를 하면서 깨같이 메모로 적어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명줄. 예, 구명줄 같은 거죠. 보험 같은 거죠. 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그 사람들을 옥죄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뭐 뇌물 준 사람이 네. 그 장부를 기록하듯이.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다 걸려버린 거죠. 네. 예. 네. 자, 문제는 열린공감 TV만 그동안 이 김건희 일가와 이 거대한 말레이시아 마약과의 문제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최근에 백혜련 경정이 그 내용을 나름대로 수사하시면서 조금씩 모든 어떤 유튜브 매체에 나가서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김충식의 수첩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오. 설마 마약도 나옵니까 거기서? 우리 충식이 형 수첩에? 그럼 너무 안 보시면 되는. 야. 말레이시아 310kg, 아. 1차 55kg. K는 분명히 킬로그램이거든요. 킬로그램이죠. 저희가 이거를 아.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서 백혜령 경정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 320kg 위에 였거든요. 전화번호 하나 있죠? 예. 저 사람을 백혜령 경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우와. 다시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마약과 유관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레이시아 310kg 그리고 1차로 55kg 보냈다는 것. 이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창고를 가갖고 저 뒤쪽에 있는 것을 몰래 찍어갖고 왔는데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은순 일가는 평택항에서 네. 각종 향신료, 어. 고춧가루, 미숫가루 등의 하얀색의 수상한 가루를 섞어서 들여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게 하나의 샘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향신료처럼 생겼는데. 네. 각종 샘플 저런 게 왜 저게? 있냐고요. 그 창고 안에. 저게. 어허. 네.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보시면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샘플로. 예.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가 100g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93kg는 아니잖아요. 네. 네. 93kg를 맞추려면 100g짜리 1000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가 들어오면서 이 사이에 껴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아하. 거죠. 고춧가루 향신료 틈에 하얀 가루도 같이 그렇죠. 섞어서 들어오면 이거 네. 이제 특히나
평택 자유무역항에서 뭐 그 농산물들 수입할 때는 또 대충 또 모르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같이 유착 관계가 있어. 그렇죠. 넘어가든가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뭐 누군가가 지어낼 수도 없는 거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김충식을 잡아야 한다. 네. 김충식을 잡지 않고는 김건희 일가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그 치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네.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김충식을 주목하라고. 기자들이나 이런 수사기관, 특히 특검에서는 김충식을 이제 공부하는 단계예요. 네,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그 특검이 공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통일교의 본산이자 교주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것으로도 알려진 천정궁으로 경찰 버스가 향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돕기 위한 경찰 기동대 인력이 줄지어 올라가는 와중 맞은편 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연달아 내려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천정궁 정문 앞에 내려주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문 앞에 집합한 신도들은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어머니를 지키자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거나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의를 나눠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도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경기 북부 경찰청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특검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정문을 통과해 압수수색 영장 제시 40여 분 만에 1층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차질 없이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시각 용산구 소재의 통일교 본부 교회에도 압수수색 인력을 보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을 시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캄보디아 개발 원조, UN 535국 등 통일교 추진 사업 관련 자료들은 물론 한 총재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수사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야 드디어 권성동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권성동이 오늘 국회 사무실 그리고 강릉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드디어 당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 오늘 했습니다. 자, 왜 권성동이가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일교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이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 통일교 행사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에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권성동과 통일교 왜냐하면 통일교는 전성배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비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문제, 두 번째 통일교 YTN 인수, 네. 그리고 세 번째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그리고 통일교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요 네 가지 로비에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권성동도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에요 지금. 네. 물론 이거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권성동이가 그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이 사람하고 문자를 막 주고받는 사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 본부장?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행사 주최하고 하면은 권성동이가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뭔가 좀 끈끈한 관계가 아닌가. 보통의 이 국회의원들은요
이 웬만하면 종교 행사에 가서 축사하는 거 상당히 예민하게 봐요. 아, 그렇겠죠.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통일교 행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야, 권성동이 이름 드디어 나왔어. 아, 권성동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아,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교랑 뭐가 있을까? 종편에서 이런 소식 다룰 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합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촉구합니까? 촉구합니다. 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권성동 씨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권성동 의원이죠. 잘된 일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권성동이 뭐 버스의 힘 내지는 조직의 힘으로 당을 운영해 온 거잖아요. 그 조직의 근거가 사실은 지금 뭐 통일교니 또 뭐 건진도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당원들 유입시켰다. 또 과거에 뭐 신천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종교 집단들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정당을 장악해온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법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고 요거는 말 그대로 그 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용도고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범죄 혐의들이 아마 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통일교에서 그 국민의힘에 이 권리당원으로 이렇게 입당시키는 그런 정황도 지금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권성동도 이 권리당원을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 나가지고 당 대표가 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구 어떤 사이비화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부분입니다.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김건희의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알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인물이 있죠. 네. 바로 김예성. 김예성. 김예성 또는 김모 씨입니다. 네. 그게 뭐야? 아니 왜냐면 오늘 엄격한 저널리스트가 아, 오셨기 때문에 맞죠. 김예성 또는 김모 씨. 예. 그런데 이 김예성이는요 지금 해외로 도피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그리고 적색수배 내렸습니다. 네.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김예성이 그리고 김예성이 부인 김예성이 부인은 출국 금지 상태고 강남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특검이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세상이 모두 관심 갖지 않을 때 네. 최초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분이 있습니다. 종편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아,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 진짜 외롭게 이거를 그냥 발굴을 해낸 사람이 누가 보면 있습니다. 내가 매국 논 줄 알겠네. 내가 매국 논 줄 알겠어.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 거라고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취재가 안 됐었어요. 이거를 뉴스타파가 네. 파낸 거거든요. 심인보 기자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정말. 그래도 아주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예. 그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보람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돈과 관련된 사건이고 재직 중에 벌어진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함으로써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였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을 단초로 해서 아마 다른 혐의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네.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 취재를 해서 추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모셨는데 그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은 2023년에 김예성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부실한 기업에 184억을 투자한 건. 이 건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그 전에 맞아요. 윤석열이가 유력한 검사였던 그 시절에 예. 이 허름한 업체에 무려
대기업들이 600억을 투자를 맞아. 했더만요. 네. 600억. 네. 그거 보셨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그걸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이제 IMS 쪽에서는 어떻게 해명하냐면, 네. 자 봐라, 우리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았던 회사야.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다 바보겠냐? 우리가 회사가 괜찮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184억 투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오히려 그 반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투자를 한 기업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이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나갈 때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체의 그 대표인 조모 씨하고 말씀하신 집사 김 씨 이 두 사람이 렌터카 업계나 그 자기 투자 받을 때 열심히 이제 윤석열이 자기 매형이라고 팔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매형이라고. 예,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가 누나니까 그렇지. 예, 윤석열은 매형이죠. 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제보를 많이 들었고 그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영상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상을 좀 전환해서 이게 확인이 좀 됐다고 이제 보고 왜냐하면 복수의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 IMS의 대표인 그 조모 씨가 네. 결혼을 할 때 네. 그 주례를 윤석열 검사가 봤다는 거예요. 네. 우와, 대박이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취재 과정에서 이미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애썼거든요. 결혼식 영상을. 예. 근데 못 구했습니다. 결국 영상을 못 구했고 이걸 어떻게 기사를 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네. 사실 이건 이제 저희 뉴스타파 같은 매체에서 단건으로 쓰기엔 좀 지엽적인 사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아닌데 되게 본질적인데.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서류도 좀 뒷받침이 있고 뭐 이런 기사를 쓰기 때문에 매불쇼는 막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해 좀. 직접 끝까지 들으시면 들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근데 제가 어제 네. 이 얘기를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 씨의 지인이 직접 그래 조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들었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와, 이 대박이야. 그런데 이 영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네. 근데 제가 매불쇼에 나오니까 네. 10년 전에 막 그 연락이 끊겼던 친척 형들도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고 매불쇼에서 이걸 제가 좀 제보를 한번 구해보려고. 제보 받습니다. 제보 받습니다.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단현명 씨. 네, 무사한 단현명 씨가 국내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이재명 집단 성폭행 주장을 하니까 네.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 들어봅시다. Korean citizens have uncovered testimonial and circumstantial and material evidence of what has happened. 웃기고 있네 진짜 간주. 2022년 대선에서 저 주장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다 판결문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 법무부 기록도 확인이 됐는데 저 양반은 적어도 저 주장은 처벌받아야 돼요. 네. 수사받고. 그래서 제가 수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뭐 간증이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는 식의 말을 계속해요. 이것도 잠깐 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말 잘 하시죠? 예. 할 줄 알았어요. 가끔씩 하는데 잘 하시죠? 믿음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꺼내냐면 이거 말고 방송에서 한 버전도 있지 않나요? 방송에서 저거는 집회 현장에서 한 것이고 이것도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 한국을 구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데 김건희 씨하고 주변인들은 하나님이 구한다는 게 바로 자신들일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 어떤 논리냐면 네.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전해드린 겁니다. 백악관 CIA가 이재명을 제거할 것이다.
50% 이상의 확률이다. 굉장하죠. 굉장하네요. 배우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찍이네요. 찍이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단 전에 들은 거를 제가 옮기자면 무스타는 한국 대사를 시키고 베이징에 또 강경파를 보내가지고 남한과 중국을 어떻게 한다든가 무스타를 건드리면 트럼프를 건드리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관세협정 방위분담금 한국에 세게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굉장하죠? 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7월 달에 사달이 나가지고 김건희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난 겨울 그리고 6월 달까지 내내 싸웠던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굉장하지. 박수. 대단합니다. 네. 네. 우리가 더 굉장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때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사유를 달아가지고 영장을 네. 발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혜성 씨 여권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인터폴 수배가 되는 것이고 그럼 베트남 거주지가 확인이 되면 체포돼서 강제 출국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와서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수술인 것 같고 그리고 건진법사가 통일교 간부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회 개입을 논의한 게 네. 특검팀에 잡혔단 말이죠. 자, 이게 언제적 전당대회냐면 2023년 전당대회인데 이 문자 좀 띄워보세요. 특검팀에 잡힌 문자. 이게 언제 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냐면 저 때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거든요. 네. 그때 건진하고 통일교 간부 그 통일교 간부가 이제 샤넬백 줬다는 그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적은 거예요.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간부인데 그래서 윤심이 뭐냐 묻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냐. 윤심은 권성동이고 10,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투표권 기준이 뭐냐?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저 문자를 보면 3개월 이상 당부 납부한 통일교도 10,000명이 국민의힘 가입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0,000명을 동원한 거 아닌가? 네. 통일교 교인들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네. 명태균 씨,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에 비춰보자면 이건 김건희 씨가 건진 통해서 청탁한 거 아닌가?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라는 의심이 드는 문자인데 예. 저 문자 굉장히 심각하죠. 자,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둬야 되겠는데 그럼 못산 다른명 씨. 네. 입국할 때 세이브 코리아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세이브 코리아. 내란 옹호하고 탄핵 반대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 때 등장했던 팻말들이 있어요. 스탑 더 스틸, 뭐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거 막 등장했었단 말이죠. 이 구호는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졌을 때, 네. 그럴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내걸었던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한테 졌다고. 스톱 더 스틸, 표를 훔치는 부정선거를 멈춰라. 그리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라고 그러죠. 미국을 다시 네. 위대하게. 그걸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렇네요. 저거 들고 한참 윤석열 내란 옹호하는 집회 할 때 네. 미국 하와이 교포 애니첸 씨가 저런 활동을 후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MBC 보도도 있었고 억대 묵직돈이 갔나?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자금이 어느 때인가 끊겼다가 네. 이것도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다시 최근에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일보에서 처음 저 애니첸 보도가 있을 때부터 제일 국내 언론이 먼저 관련해서 보도했던 건 한국일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갔던 의문이 뭐냐면 애니첸은 미국의 사업가예요. 네. 교포 사업가인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만약 돈을 줬다면 그냥 줄까요? 사업가가 돈을 그냥 주나? 손해 보는 짓은 안 하지 않나요? 사업가는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라면. 계산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얘기 처음 나올 때부터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 걸까?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대가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애니첸의 자금이 저런 집회에 쓰였다면 네. 실제로 그랬다면 만약에 사업가 애니첸은 왜 그랬을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 주장을 맞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은 사업가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대체로 이제 부동산 개발로 이분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 주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하려고 하는 적은 없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부동산 말고 최근에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소형 원자로 사업을 이분이 해요. 처음 들어봤죠. 네. SMR이라고 있는데 꽤 깊숙이 관여해 있던데 윤석열 때 뜬금없이 소형 원자로 사업 SMR 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 안 했는데 그걸로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쪽 이권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단 제가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사안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운을 떼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한 단음영 씨가 제가 미국에서는 전환기라고 했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우 비슷하네요.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외국 국적자는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요 조항 좀 읽어주세요. 네, 17조. 출입국 관리법 17조 2항이고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정치 활동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출국이나 입국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네. 자, 그리고 언론이 건너뛰는 것에서 이 대목도 짚어둬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보도는 없는데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세게 요구하는 이유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저쪽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런데 트럼프가 기존 방위비 분담금 9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터무니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아서 은행에 있어요. 무슨 9배를 더 내. 이 경제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짚어두고 싶은 대목은 미군,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동맹국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군은 이 한반도를 중국, 러시아로부터 일본, 미국을 방어하는 군사 기지로 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인데 이거 영상으로 저희가 지난 5월 달부터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자, 저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제이비어 브론슨이라고. 지난 5월달에 하와이에서 심포지엄 때 연설할 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 항공모함 무기를 싣고 바다에 떠 있는 전초기지 아닙니까? 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네. 그 바다에 고정된 채 무기가 실려 있는 기지와 같다. 라는 인식이에요. 항공모함에는 군인만 타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 사람아 우리는 군인이 아니야. 아니요 내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터전이 군인 여기가 항공모함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니들 기지 사용료를 내야지. 네. 안 그래요? 맞네요. 우리가 지게 되는 엄청난 위험 부담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돈을 내거든요.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죠. 네. 자, 그거 하나 짚어두고 싶고 그리고 저런 발언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언론은 발끈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항공모함이야. 우리 군인이 아니야. 군인은 언제든 전쟁에 투입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네.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요. 살아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근데 윤석열은 한반도를 저렇게 쓰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게 한미일 군사 관련 합의들. 대체 그때 뭘 내줬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밝힐 건 밝히고 밝히지 못할 건 못할 텐데 네. 만약에 그때 군사상의 우리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돌아가게 했다. 이거 이적자란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특검이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정치 저관여치랑 이제는 할 수는 없는데 저관여치 시절에 윤석열이 일본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인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 그렇지. 네. 방류한 거. 문제 많았죠. 그죠?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이상했단 말이죠. 그렇게 일본에 끌려다니고 저러면 우리 국익을 해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 결정을 하도록 역할한 사람이 누구지? 밀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상자 중에 김태호 전 안보실 차장은 꼭 빼놓지 말아야 하고 일본 얘기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법사 네. 그 법당에 아마테라스. 네. 아마테라스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네. 사진이 보도가 됐죠. 네, 아마테라스가 뭐냐면 우리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네. 당군 건국 신화가 있다면 거기 환웅이 나오고 일본 건국 신화에는 태양신이 등장해요. 그게 아마테라스인데 그게 비유를 하자면 일본에서 네. 일본 총리의 아내 전담 무속인이 있는데 네. 그 무속인 집에 갔더니 당군을 모시고 있더라. 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건진이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은 무속도 일제를 쓴 거예요. 저는 일본 관련해서 우리 이익을 포기하고 일본에 이렇게 한 결정들이 없었던가.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짚어두고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자, 요 영상 두 가지 영상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 장면은 잠시 봅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장면에서 유가족들이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예, 그 외에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모두가 봐야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드렸고, 그리고 청문회 한창인데, 이거는 제가 꼽은 영상입니다. 여러 청문회가 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정동영 후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봅시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무인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음에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로. 의도는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그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수를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한 겁니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겠다고 언수가 아니라 말하면 총을 언술.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뜻입니까?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이 윤석열 그럼 정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에 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사실상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깰 생각입니까? 껌뻑.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렇게 마무리됐는데. 자, 박수 한번 치죠.